면접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네요. 10년 전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녀석입니다. 이름 석자만 들어도 자다가 치가 떨리는 인간을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아 허리를 굽실거려요. 내가 이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눈치더군요. 그의 자기소개서를 훑어보며 나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머릿속에는 10년 전의 끔찍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고등학교 시절 그는 우리 반의 절대 권력이자 공포 그 자체였죠. 이유도 없이 나를 체육관 뒤로 불러내 발로 차고 침을 뱉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여는 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는 친구들 앞에서 내 가방을 창밖으로 던지며 비열하게 비웃었네요. 바닥에 흩어진 책들을 줍는 내 손등을 더러운 운동화로 짓눌렀습니다. 그때 느꼈던 수치심과 고통은 여전히 내 뼈마디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지옥 같은 3년을 견디며 나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며 독을 품었죠. 가진 것 하나 없는 내가 일어설 방법은 오직 성공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코딩에 매달렸고 피눈물을 흘리며 지금의 회사를 일궈냈네요. 반면 내 눈앞에 앉은 그는 아주 초라한 몰골입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세월에 찌든 무능함만 가득해 보여요. 면접관인 나를 보며 연신 땀을 닦아내는 꼴이 참 가관이더군요. 나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과연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비싼 수트 소매를 걷어올리며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죠. 그리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를 보니 실소가 터져 나오네요. 녀석은 입술을 바짝 말리며 자신의 경력을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죠. 오직 10년 전 그 겨울의 차가운 옥상 공기만 느껴졌거든요. 녀석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나를 옥상으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기겠다고 협박했네요. 친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를 개처럼 기어다니게 만들며 깔깔거렸습니다. 부모님이 큰맘 먹고 사주신 새 운동화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쳐넣고는 내 맨발을 사정없이 짓밟았죠.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순간도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가위 눌림에 시달리며 녀석의 비웃음 소리를 들어야 했거든요. 녀석은 지금 아주 절박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네요. 이번 취업이 안 되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며 비굴하게 감성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며 두 손을 꼭 맞잡더군요. 10년 전 나를 짐승처럼 취급하며 괴롭힐 때의 그 당당함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나는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이력서를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더 큰 절망과 수치심을 맛보게 해주려면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일부러 책상 밑으로 내 비싼 수제화 구두를 슬쩍 내밀었어요. 녀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내 발끝으로 향하는 게 느껴지네요. 그는 내 구두에 묻은 작은 먼지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나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녀석의 비겁한 눈동자를 빤히 응시했죠. 녀석은 내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네요. 그 비열한 웃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녀석의 이름을 아주 천천히 불렀어요. 녀석은 대표님이 자기 이름을 직접 불러주는 게 영광이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비굴한 미소를 짓더군요. 나는 고개를 살짝 까딱이며 녀석이 졸업한 고등학교 이름을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녀석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하게 대학교 학벌을 자랑하기 시작하네요. 나는 녀석의 말을 가차없이 끊고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꺼냈죠. 혹시 그 학교 뒤편 체육관 옥상의 찬바람을 아직도 기억하느냐고 아주 부드럽고 서늘하게 물어봤습니다. 녀석은 눈동자를 심하게 굴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네요.
설마 하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나는 왼손 소매를 천천히 걷어붙여 녀석이 남긴 선명한 흉터를 보여주었죠. 고등학교 시절 담뱃불로 지져서 생긴 그 끔찍한 자국은 10년이 지나도 결코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녀석의 안색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네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이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까의 가식적인 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에 빠진 짐승 같은 표정이었죠. 나는 그런 녀석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녀석은 이제야 상황 파악이 완전히 끝난 모양이네요. 자기가 무릎 꿇리고 짐승처럼 짓밟았던 그 찌질이가 바로 이 거대 기업의 대표라는 사실을요. 녀석은 의자에서 엉거주춤 일어나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나는 손을 들어 단호하게 말을 가로막았죠. 그리고는 책상 위에 있던 진한 블랙커피를 내 수제화 구두 위로 천천히 쏟아버렸습니다. 녀석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나는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녀석의 정수리를 내려다봤네요. 우리 회사는 인재의 실력보다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네에게 그런 겸손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구두를 원래대로 깨끗하게 돌려놓으면 특별히 합격을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제안했죠. 녀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자존심 따위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녀석의 모습이 너무나 가소롭네요. 녀석은 자신의 비싼 브랜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쳐 내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내 발밑에 엎드린 녀석의 등줄기가 공포와 수치심으로 파르르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10년 전 내가 학교 식당 바닥에서 느꼈던 그 비참한 굴욕을 녀석은 이제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녀석의 땀방울이 내 구두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녀석이 상상도 못할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거든요. 녀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구두가 거울처럼 반짝일 때까지 닦고 또 닦았네요. 비싼 넥타이는 이미 걸레보다 더 더러워졌고 녀석의 이마에는 수치심 섞인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다 닦았는지 고개를 조아리며 내 눈치를 살피는 녀석의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죠. 이제 합격시켜주는 거냐며 비굴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묻고 싶은 표정이더군요. 나는 녀석의 정수리를 빤히 내려다보며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고 아주 느긋하게 박수를 쳤네요. 구두 닦는 솜씨가 제법이라며 우리 회사 청소 용역으로도 아까울 정도라고 비웃어 주었습니다. 녀석의 눈에 찰나의 희망이 서리는 순간 나는 책상 위의 서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죠. 짐승만도 못한 과거를 가진 인간을 우리 회사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느냐고 아주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녀석은 바닥에 엎드린 채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나는 이미 녀석이 면접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거든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의 모든 인사 담당자가 모인 단톡방에 녀석의 실체와 학폭 행적을 전부 공유했습니다. 녀석이 지어낸 가짜 경력과 추악한 인성이 낱낱이 공개되는 건 순식간이었네요. 이제 이 바닥에서 녀석이 발붙일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녀석은 절망에 빠진 얼굴로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자기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뻔뻔한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나는 녀석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치고 보안요원을 호출했습니다. 녀석은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끝까지 비명을 지르며 나를 원망했네요. 하지만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복도 끝으로 사라졌을 뿐이죠. 사무실 창밖으로 끌려나가는 녀석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니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리던 돌덩이가 비로소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녀석 같은 괴물들에게 보란듯이 살아남아 징벌을 내리는 것이었네요. 옥상에서 떨며 울던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정의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당당한 승리자만 남았을 뿐이죠. 이제 녀석은 평생을 후회와 가난 속에서 자기가 저지른 죗값을 치르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준비한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인과응보의 결말이니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빌런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신 복수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이다 필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